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일본보다 훨씬 청결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죠. 여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학생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 사이의 미묘한 감정,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한국 여행이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정말 강한 국수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특히 한국에 대해선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죠. TV에서 나오는 왜곡된 보도를 다 믿으시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한국 때문이라고 하실 때도 많아요. 어렸을 때는 저도 할머니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맞는 줄 알았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꽤 유명한 사립학교예요.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꾸준히 잘 이수하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학교죠. 이런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에 비해 학비가 비싸지만 공부에 관심이 많거나 교육에 열정을 가진 집안에서는 무리해서라도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립학교에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런 학교 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생들도 다들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할머니가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원래는 수학여행지로 더 먼 나라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길게 여행을 가는 대신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해서 가까운 한국으로 가자는 의견이 모였죠. 게다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학교에서도 알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여행지로 정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크게 화가 나셨고 어떻게 한국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냐며 저에게 무척 실망하신 듯 했어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몰래 케이팝을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샤인이라는 그룹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요. 부모님은 제가 케이팝을 좋아하는 걸 아셨지만 할머니에게는 절대 들키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할머니는 한국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할머니는 한국을 그렇게 싫어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반대로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생겼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들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니까 대화 주제가 많아지더라고요. 할머니는 끝까지 한국에 가는 걸 반대하셨지만 이미 수학여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저만 빠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아빠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행 전날에는 한국 돈을 많이 준비해 오시더니 혹시 한국에서 사람들이 폭력적일 수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의 두려움과 기대감을 안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됐죠.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지나자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하고 상쾌한 서울의 공기가 저를 맞아줬어요. 그 순간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을 항상 일본보다 열등한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일본이 훨씬 세련되고 깨끗하며 발전된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저희 집에서는 매일 국수주의적인 방송이 나와서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은 일본에 비해 부족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서울의 공공시설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고 거리도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일본보다 훨씬 청결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죠. 그때 저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째 날은 꽉 찬 일정으로 자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복궁을 둘러보았는데 정말 멋진 경험이었죠. 그 후에 편의점에 들러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마셔봤어요. 다른 바나나 우유와는 다르게 크기가 더 크고
특별히 인기 있다고 해서 꼭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편의점에 딱 8개만 남아 있었는데 저는 그 중 하나를 손에 넣었죠. 다른 친구들은 못 먹어서 아쉬워했지만 저는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던 건 계산할 때 현금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점이에요. 아빠가 미리 많은 현금을 준비해 주셨지만 한국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는 게 훨씬 더 편리했어요. 다른 나라인데도 카드 사용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게 필수잖아요. 아직도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 동전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1,700원짜리 바나나 우유도 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었어요. 이 점이 정말 편리하게 느껴졌어요. 일본도 빨리 카드 결제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변화가 안 생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경복궁을 돌아보면서 저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곳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늘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후진국으로 여겼던 한국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 경험은 제 기존의 믿음에 큰 도전이 되었어요. 경복궁에서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도 한복을 입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날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광활한 부지를 직접 눈으로 보니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특히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 전통적인 궁궐이 자리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궁궐을 거닐면서 마치 조선 왕조의 왕들과 궁녀들이 이곳을 지나가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경복궁의 여러 건물 중에서도 저는 경회로에 가장 마음을 빼앗겼어요. 경회로는 연못 뒤쪽에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하늘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그 풍경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숨이 멎을 듯한 고요한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탄소년단 팬이라 더 흥분된 순간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이 경복궁 경회로의 감회가 새롭고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의 노래가 떠오르면서 마치 그 순간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희 반 학생들이 태도를 좋게 보여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배달 음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기뻐서 바로 교촌치킨을 시키기로 했죠. 예전에 일본에서도 한국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더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치킨을 주문했어요. 저희 중 한 친구는 이미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서 배달의 민족 앱까지 깔려 있었어요. 덕분에 치킨을 쉽게 주문할 수 있었죠. 우리가 기대했던 맛을 다시 맛볼 생각에 모두 설렜어요. 바삭한 치킨에 다양한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였어요. 닭고기 조각은 윤기 나는 고소한 소스에 듬뿍 코팅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마늘과 참깨가 뿌려져 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맛있어 보였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완벽하게 튀겨진 치킨의 바삭한 소리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바삭바삭한 껍질과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속살의 조합은 정말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을 줬어요. 간장 마늘 소스는 단맛과 짭짤함, 그리고 은은한 마늘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치킨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죠.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프라이드 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 입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 풍미와 식감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듯했어요. 이 치킨을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음미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멈춰서 느끼게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함께 나온 치킨 무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아삭하고 상큼한 치킨 무가 입안에 남은 치킨의 진한 풍미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치킨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씻어내면서 다음 한 입을 더욱 상쾌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줬어요. 이 상쾌함과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전체적인 식사 경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KFC를 먹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치킨은 그야말로 특별했어요. 물론 크리스마스 때는 일본에서 KFC를 먹는 전통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꼭 현지 치킨 브랜드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놓치는 건 너무 아깝거든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이었는데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줬어요. 배달이 빨리 왔고
맛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 날, 둘째 날은 자유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와 친구들은 사실 이날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어요. 카페에도 가고 쇼핑도 해야 했거든요. 일부 친구들은 롯데월드에 가기로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쇼핑이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동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죠.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유명하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기 위해 먼저 버스를 탔어요. 버스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아주 깨끗했어요. 심지어 믿기 힘들 정도로 편리하기까지 했죠. 한 번 버스 요금을 내면 다른 버스로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환승이라고 불리는 거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버스끼리도 환승이 안 돼서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는 버스를 타고 나면 다시 요금을 내야 해서 가끔 걸어야 하거나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죠. 환승이 안 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동 시간이 더 길어지곤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걷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할머니가 보던 방송에서 일본인들이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더 건강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거의 세뇌 같은 이야기였어요. 물론 걷는 게 건강에 좋긴 하지만 이런 교통 시스템의 차이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의 환승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면서도 한 번 낸 요금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1,500원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죠. 저희 집은 제가 사립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용돈이 떨어질 때는 교통비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덕분에 부담이 덜할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도 환승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다양한 색상의 노선들이 교차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고 처음에는 약간 겁이 났어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적어도 2번 이상 환승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막상 개찰구를 지나서 지하철을 타고 나니 불안감은 금세 사라졌고 오히려 감탄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신주쿠역에 1호선, 4호선, 7호선이 있다고 해도 각 노선이 다른 회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환승이 무료가 아니에요. 1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일본에서는 흔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어느 회사에서 운영되는지 미리 알아야만 환승할 수 있죠. 외국인에게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구글 지도도 아직 지하철 요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표지판의 선명함이었어요. 환승 방향이 한국어와 영어로 아주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고 그 과정이 매우 매끄럽더라고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열차의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교통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덕분에 제가 언제 열차가 도착할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동선을 더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환승을 하면서부터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편리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환승 지점은 너무나 잘 설계되어 있어서 노선 간 이동이 최소화되었고 다른 도시들에서 자주 겪는 것처럼 게이트를 다시 나갔다가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원활한 환승 덕분에 시간이 절약될 뿐 아니라 여행 자체가 훨씬 편리해졌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승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얼마나 고려했는지였어요.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어요. 열차 자체도 일본의 지하철보다 훨씬 크고 넓었는데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가는 동안 한국 남자 대학생들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저는 명동에 도착할 때까지 그 남자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한참을 웃었어요. 물론 그들이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했을 테니 신경 쓰지 않았죠. 서울을 여행하는 동안 특히 명동에서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명동은 한국에서도 가장 번화한 쇼핑 지역 중 하나로 수많은 화장품 매장으로도 유명하죠. 저는 한국의 뷰티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세련된 줄 몰랐어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최신 뷰티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보고 정말 매료되었어요. 한 매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다채로운 색감과 예쁜 포장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만화경 속에 들어온 듯 다양한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그 제품들은
하나같이 세련된 디자인과 귀여운 포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매장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마자 다가와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 직원들은 스킨케어에 대한 지식이 깊었고 열정적으로 제품의 장점과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제 피부 타입과 고민에 맞춰서 추천 제품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쇼핑 경험 덕분에 마치 저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 화장품이 일본보다 더 귀엽고 다양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품의 포장부터 성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된 느낌이어서 구매하는 내내 만족스러웠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작은 사건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사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길에 누군가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잠시 당황했어요. 주인을 찾지 못한 지갑이 그냥 길에 놓여 있었고 분명히 그 주인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특히 그 지갑은 꽤 비싼 브랜드의 지갑 같았어요. 오래 사용한 듯 낡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지갑을 주었고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지갑 안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신분증에는 주인의 얼굴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죠. 아, 이걸로 주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기로 결심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고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해 주었어요. 그들은 지갑을 받아 주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갑 주인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는 저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살해를 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갑 안에 있던 돈을 가져가도 된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저 주인을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놀란 건 신분증이었어요. 일본에는 신분증이 없거든요. 일본에서는 보통 의료보험증 카드를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해요. 사실 올 여름에 일본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해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주민등록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자기 신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일본의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을까 궁금했어요. 사실 일본의 일 처리 방식도 종종 믿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일본에서 의료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느라 큰 혼란이 있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심지어 논문을 핸드폰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실수 같은 일들이 발생했죠. 만약 컴퓨터로 자동화해서 등록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에서 또 하나 놀랐던 점은 제가 아버지가 틀어놓은 TV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예요. TV에서는 요즘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예스 재팬이 유행이라며 한국 학생들이 말할 때 일본어를 자주 섞어 쓴다고 했거든요. 출발하기 전날 아침에도 그런 방송을 보고 왔어요. 한국 학생들이 대화할 때 마지라고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 마지 고마워라고 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만약 제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창피할 뻔했죠. 일본 TV가 이렇게까지 왜곡된 정보를 전하면서 얻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희 할머니처럼 그 방송을 믿고 계속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저희 관점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불편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걸고 항상 개방적이었어요.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는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이렇듯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풍부하고 다양한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한식은 각 재료의 개성이 뚜렷하게 살아있고 맛의 깊이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일본 요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일본 요리도 맛있지만
때때로 단순한 맛을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 한국 요리는 복합적인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한 입 한 입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일본 요리가 더 우월하다는 믿음에 큰 도전을 던졌어요. 한국에서 맛본 음식들은 그 자체로도 훌륭했지만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해줬죠. 각 재료가 가진 개성과 풍부한 맛, 그리고 깊이가 놀라웠어요. 한국 요리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은 제가 일본에서 익숙해져 있던 요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식 세계를 보여줬고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일찍 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앞으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몰입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친구들과 가족들, 특히 여전히 한국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문화적 풍요로움, 사람들의 따뜻함, 음식의 깊이, 그리고 사회 인프라의 우수성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책이나 TV로만 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고정관념을 깨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할머니를 설득하는 일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시고 그걸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일본의 10대들이 분명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자주 접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본 TV에서만 나오는 연예인들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한국 연예인들이 더 주목받고 있죠. 그들은 더 키가 크고 멋지게 옷을 입고 노래와 춤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이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연예인들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타일, 매너,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에서 일본 연예인들과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K-팝과 K-드라마 같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쉽게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낯선 이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죠.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와 말을 걸고 도움을 주는데 망설임이 없었어요. 여행하는 내내 저와 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와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 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나 부모님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에서의 음식 경험은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요리가 일본 요리보다 복잡하고 맛이 강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각 재료의 조화와 맛의 깊이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한식은 그저 강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며 고유한 풍미를 자아내는 요리였어요. 이는 일부 일본 요리의 단순함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고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요리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저의 고정관념을 깨고 시야를 넓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온 하루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자란 하루카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한식의 깊은 맛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뛰어난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하며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죠. 이제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나누고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카처럼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고정관념을 깨고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